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중에는 잘 알려진 레전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할머니만 봤다 보니 급하게 독을 빼겠다고 구멍들을 빨아냈던 겁니다. 결국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고 용추계곡에 비구니는 분명 그 집이 맞다고, 하지만 그 집에는 종손이 없다고 확신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의문만 품은 채 잠에 들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동네에 떡도 돌리고 시주도 받으면서 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부부도 할머니를 알아보고는 고맙다고 귀한 약재들을 줬는데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려고 하니 아궁이 앞입니다. 노부부가 놀라서 빨리 뱉으라고 하는데 당연히 뱉어질 리가 없으니 급한 대로 나무 몽둥이를 잡고는 애를 혼내겠다고 냅다 때렸던 겁니다. 조금 의아했던 건 무당이 우물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제를 지냈으며 지신 밟기를 한 곳에서 천신제를 또 올리더랍니다. 마을의 안위를 기원하는 것은 땅의 신에게 하는 것이 맞지, 그곳에서 하늘의 신에게까지 제를 올리는 게 이상했던 거죠. 한 사람이 혼례반지는 끼고 있었나 싶어 안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다시 올라와 포목점에 들러 방을 빌려 종이에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무당이 무슨 절간 보살이 부적을 그리냐고 비아냥댔는데 그건 부적이 아니라 곱게 잘생긴 아이의 얼굴이었죠. 뒤틀린 이목구비를 온전히 그린 아이의 그림을 4번 접어 조심스레 쌓아묻고는 모자의 무덤 옆에 묻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향 하나가 다탈 정도로 절을 올리고는 마을로 돌아오니 검붉은 물들은 사라지고 우물 안에서 나던 썩은 내마저 없어졌죠. 물론 이후에도 산을 깎으면서 모자의 무덤을 이장하게 되는데 이때도 비만 오면 우물에서 검붉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정도로 야위였더랍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가마솥에는 말라붙은 쌀겨죽이 있었고 그걸 보고는 차마 지나칠 수 없어서 본인이 가져온 쌀과 소금을 그리고 물을 꺼내서 삼삼하게 가늘한 묵국과 쌀죽을 쑤어 장씨 가족에게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딸이 눈이 뒤집혀서는 엄한 숟가락은 내버려두고 허겁지겁 손에 팽개치고 고기를 다시 손질해서 넣으려고 했더니 딸이 뜯어먹은 부위에 냄새가 심하고 색이 변해서 아예 먹지를 못하겠더랍니다. 자신의 의식을 나누어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신내림을 제대로 받는다 한들 길게는 2년까지 몸 안에 털을 잡은 신이 괴롭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뒤늦게 해칠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과 부적을 같이 동아줄에 달고 있었는데 내림고탈 공터 뒤에 삼간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같이 상을 차리고 있던 무당을 모시는 시동에게 애기 동자 신이냐고 물어봤답니다. 아주 용한 보살님이 오셨네요. 오늘 내림굿을 받은 처자가 저기 있는데 동자신을 모실 모양입니다. 그래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게 범상치 않습니다. 신내림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게 중요한 법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삼간집에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데 아까 눈여겨본 박수무당과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무녀 한 분이 그 삼간집으로 걸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증조할머니께서 모시천으로 닦던 무령을 내려놓고 헐레벌떡 뛰어가 아직 상도 안 차렸는데 지금 데려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으셨답니다. 박수무당은 일단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고 말했고 할머니께서도 아차 싶으셨는지 살짝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고는 돌아오는데 뒤에서 우렁차던 애기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음침하게 웃는 여자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무당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단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구판주의로 갔는데 준비가 끝나자 오늘 내림굿을 받을 여자가 나왔는데 젊은 여자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답니다. 당시 신내림은 매우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혹여 잡귀가 들지 않을까 최대한 조심스레 진행했던 것이죠. 신내림은 무녀가 읍을 하고 바닥 주위에 팥을 뿌려가며 동자신을 내림받을 처자에게 가게 하여 접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령을 흔들며 춤을 추니 신내림을 받을 여자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애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어른의 성대로 낼 수 없는 정말 갓난아이의 목소리였다고 하시더군요.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는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였답니다. 내림굿은 성공적으로 끝난 듯 보였고 구판이 지나가고 무속인들이 강신마당을 벌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사상패를 들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췄죠.
할머니께서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춤을 출 수 없는 노릇이라 뒤에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고 계셨는데 삼간 집안으로 박수무당하고 무녀가 사람을 대동해서 신내림받을 처자를 급히 옮기더래요. 내림굿이 끝나고 안정을 도우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수발을 도울 겸 날아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하니 박수무당이 들어오면 안 되니 나가 있어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신내림받은 처자가 애기 울음소리를 처연하게 내다가 갑자기 부싯돌 긁어대는 소리처럼 여인 목소리로 그륵그륵대더랍니다. 증조할머니께서 저는 흥덕에서 온 보살이 온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 무녀가 눈짓을 하고 끄덕였습니다. 박수무당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들어와 하고는 손짓을 하더래요. 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동자신이 아니야. 태주가 들어왔어. 라고 말하더랍니다. 무녀랑 박수무당이 닭피를 군데군데 바르고 있었는데 자고로 닭피는 접신을 막는 효험이 있는 것이라 어찌 귀신을 숨기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죠. 무녀가 증조할머니 뜻을 미리 알아차렸는지 태주가 무서운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어미 귀신이 위험하여 그것을 막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주란 성불하지 못하고 죽은 임산부가 귀신이 되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세탄이라고 불리는 태주 귀신입니다. 박수무당이 닭피를 몸 군데군데 뿌려두니 처자가 잠잠해졌는데 그 사이 무녀가 버선발로 나서서는 찾아온 무속인들 중에 승려 한 분을 데려오니 할머니께서는 퇴마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무녀의 심중을 알겠다 싶으셨대요. 불자는 무속인보다 유능한 퇴마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께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잠자코 보고 있는데 승려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숨죽은 정적을 깼습니다. 구병시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할머니께서 알고 있는 것이라는 듯이 제가 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하고는 준비하셨죠. 콩이랑 밥, 국, 청수, 배, 시루떡, 나물 7가지를 작은 상에 정갈이 담아서 왔고 승려가 박수무당하고 무녀, 할머니에게 잠시 나가 있어달라고 말하고는 경을 읊었습니다. 잠시 후 7시가 지나 날이 꽤나 어둑어둑해졌는데 갑자기 창호문으로 비치던 호롱불이 꺼지더니 집 밖에 있는 할머니께서도 느낄 만큼 거대하고 묵직한 기운이 집 전체에 느껴졌습니다. 점차 기운이 강해지더니 사람 2배는 됨지막한 거녀의 영이 눈을 부라리고 삼간집 창호지 앞에서 들어가려고 길을 쓰더래요. 그륵그륵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근거리에 있었는데 그 거녀는 증조할머니를 포함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는 문틈이 좁으니까 자신의 손가락을 두억에 잡고는 세로로 찢어서 가늘어진 팔로 재차 들어가려고 길을 쓰더랍니다. 목탁 소리는 점차 강해졌고 호롱불이 붙었다 꺼졌다 했는데 보고 있던 할머니께서 머리가 무척 어지러울 정도였답니다. 옆에 있던 박수무당이 정신 바짝 잡아 뱃속에 애기 죽여내고 태주를 낳을 수도 있는 게야 라고 소리를 질렀죠. 승려가 일어서니 다시 호롱불이 붙었는데 팔 하나를 찢어넣은 거녀의 모습이 불빛에 비치는데 머리보다 큰 소나기가 스님을 향했습니다. 몸은 집 밖에 있고 팔만 문틈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어찌나 길을 쓰는지 거녀의 영이 고함을 지르며 귀구를 벌리니 이빨은 다 빠져있고 혀는 새까매서 뱀처럼 길었습니다. 승려가 붉은 팥을 사방에 뿌리자 거녀의 팔 곳곳이 맞아서 숭숭 구멍이 나서 도망가 버렸죠. 증조할머니 혼자서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삼간집 안에만 계속 주시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간 것 같습니다 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과 배에 둘렀던 소매를 풀고는 삼간집 안으로 들어가니 박수무당과 무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승려가 승복이 흠뻑할 정도로 땀에 젖어서 앉아있었는데 무녀가 곱게 적신 천으로 내림굿 받은 처자의 몸에서 닭피를 말끔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처자가 또 애기 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박수무당이 거녀 귀신이 또 올지 모르니 얼른 떼어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것이 거녀 귀신입니까? 라고 말하니 박수무당이 영험한 보살이었구나. 거녀 귀신은 원한이 깊어 그것으로 신병이 들려버리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더랍니다. 곧이어 처자가 좀 전에 먹은 닭피와 검붉은 피덩이까지 토해냈는데 보고 있던 박수무당이 흰 비단에 곱게 싸서 부적 붙은 동아줄로 묶고는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증조 할머니께서 설탕물을 타와 처자에게 먹이고 수면향을 피워 재우니 한층 편안하게 잠에 들었죠. 증조 할머니께 무녀가 영험한 보살이라고 칭찬을 하고는 배를 한번 쓱 만지고 가는데 배가 온천에 담근 듯 따뜻해지더랍니다. 할머니께서 잔치판을 보면서 저 안에 무속인들 중에는 가짜도 있고 멀어지고 있는 무녀를 보면서 오늘 본 것처럼 진짜 배기도 있구나 새삼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후에 그 처자는 다시 신내림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조상신을 잘 받아 업장을 잘 견뎌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증조 할머니께서는 한 해에 굿떡을 2번이나 먹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무속 용어다 보니까는 최대한 풀어서 쓰긴 했습니다. 아귀, 세타니처럼 공포특강으로 소개해드린 귀신들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냥 어떤 귀신이구나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실제 사례로 보니까 더 새롭긴 합니다. 무당처럼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할머니처럼 보살로 남아서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별 상황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 들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도 세탁기가 돌아가니까 진짜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소심한 제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2시 문 열고 나가서 옆집에 문을 쾅쾅. 저는 뭔가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밤늦게 죄송했다고 말했고 방에 들어왔는데 뭔가 되게 찜찜하기 힘든데 엄청 이상했습니다. 기묘한 위화감이 들었죠. 이게 뭐냐면 세면대가 있는데 저기에 사람이 팔을 올려놓으면 오른팔을 올려놓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거기 위에 제가 본 팔이 왼쪽 팔이더군요. 그 자세로 있으려면 화장실 벽을 마주보고 밀착한 상태로 팔만 거기에 올려놔야 됩니다. 아저씨가 여자분은 화장실 거기에 묶어놨나 보다 싶었습니다. 살짝 다시 들여다보는데 그 팔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광경이 너무 기묘했습니다. 팔은 기본적으로 끝에 몸통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만 거기에 놓여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멍하니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잘린 팔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발을 엇디뎌서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위험하게 넘어졌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뭐고 자시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당쾅쾅 했으니까요. 그러자 벽 안에서 세숫대야가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슬리퍼도 한쪽 벗겨졌는데 그대로 막 미친놈처럼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보고 할 겨를도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슬리퍼가 벗겨진 줄도 몰랐죠. 막 뛰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빌라에 들어가서 3층인가 4층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층계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시나무처럼 떨리더군요. 인기척만 듣고 있는데 신경이 곤두섰고 그 아저씨가 잡으러 올 것만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뛰어오는 소리도 들려올 것 같았지만 근데 몇 분 기다려봐도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를 해야겠다 무작정 그 생각만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처 아무 집이나 뛰어들어가서 신고해도 되는 건데 제가 늘 소심하게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났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서 폰을 들고 나와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래서 진짜 무서워서 오줌 싸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돌아갈 때도 주변에 사람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리는지 신경 곤두세워가면서 말입니다. 집 근처로 다시 돌아가는 데만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죠. 그나마 머릿속에 옆집 사람이 무슨 소리는 들었겠지만 그게 저인 줄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집이 보이는 것까지 가까이 돌아가니까 옆집에 불이 꺼져 있었죠. 혹시나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슬리퍼를 벗어서 손에 들고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혹시라도 건물 안에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무서웠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까 센서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불빛이 생기는 건 둘째치고 도어락을 누를 때 들리는 소리 때문에 혹여 그 아저씨가 문을 열고 쫓아오지 않을까 겁이 났죠. 그래서 후드티를 벗어 최대한 도어락에 감싸고 버튼을 누르고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마자 도어락에서 건전지를 빼서 소리 안 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패딩 입고 그대로 바로 튀어나왔죠. 그제서야 집 근처에서 한 300m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미친듯이 파출소로 뛰어가는데 순찰을 도는지 유리문은 닫혀 있었고 육상으로 욕을 하면서 112에 전화를 해 다짜고짜 옆집에 사람 팔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옆집에서 사람이 싸우고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최근에 못 뵌 것 같아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주소를 알려줬죠. 소리는 실제로 세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체를 자르는 소음을 가리기 위해서 세탁을 하는 척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세탁기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동안 그 아저씨는 옆집 여자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냈었고 어제는 팔을 하나 잘라냈던 거겠죠. 만약에 제가 집에 전화기를 가지러 돌아오는 사이에 그 아저씨와 제가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지금도 오금이저립니다. 그 뒤로 옆집 아저씨가 경찰에 잡혔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했으니 다시금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더군요. 나중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도박비 때문에 싸우다가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팔이랑 다리는 근처 고속도로 밑에 수로에서 발견되었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본인이 토막살인 현장을 발견하고 그게 실제 뉴스에도 나왔다면 지금까지도 잊기 어려운 악몽일 것 같습니다. 세탁기가 새벽에 돌아갔던 이유는 결국 시체를 유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죠. 다른 건 몰라도 만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분명 글쓴이가 봤을 거라는 걸 알아서 똑같은 신세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니까 말이죠. 과거 재직했던 방문 판매 영업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의 하나의 팀을 이뤄 팀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을 데려가는 구조입니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로 성사가 되면 팀장이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었죠. 과거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B팀의 G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C팀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날 역시 G팀장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인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은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마련이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네 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좋은 느낌이 왔다고 하고 게다가 꽤 미인이었습니다.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업 경험으로 보아 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도 순조롭게 잘 이어졌죠. A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겁니다. 사진은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겠죠.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A는 자신을 타이르며 상품 설명과 기기 실현 등을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새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히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A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G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G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A 역시 이 집이 기분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G가 도장을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던 와중 옆방으로 이어지는 맹장지 너머에서 우우하고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목소리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A도 G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후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금방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하게 A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로 사귀기 위해 뭐라도 말하려다가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G 역시 마찬가지라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것처럼 여자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끼기기라고 할지 그극이라고 할지 애매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마 웃음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나직이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고 겨우 대답한 A를 보며 여자는 입가만 움직이며 희죽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마치 잡아늘린 테이프 같은 소리를 내뱉어냄과 동시에 맹장지 너머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A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고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A를 곧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 저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외침과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때문에 A는 공포 때문에 울 것만 같았죠. 돌아가자. 쥐에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A는 짐을 긁어모아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습니다. 여자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본 A는 후회하고 말았죠. 열려있는 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정지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맹장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흐릿하게 보이는 어두운 저 너머의 광경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A와 G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차로 돌아온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A는 그 집에 계약도 안 맺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버려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A는 G에게 부탁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주저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A였지만 이상한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A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미터기에 달린 꼬리표였죠.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았고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회사에 연락을 해 사정을 털어놓았죠. 몇십 분 후 도착한 관리회사 사람은 G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세에 밀린 것인지 확인